암세포가 존이됐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환자의 윤세가 높으시고 쇠약한 편이라 견뎌내실지 걱정입니다만 수술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가족들께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지요. 저녁 무렵 가장실에서 만난 암센터 신과장은 제법 진지한 척 하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어디에서 맞추어 쏘는지는 모르지만 좀 작은 편인 그의 얼굴에 골맞지 않게 렌즈가 큰 도수 높은 안경이 처음엔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었다. 그러던 것이 여러 번 보아서 그런지 이제는 처음만큼 이상스럽지는 않다. 보루처럼 그는 고개를 까딱 숙이면서 왼손 검지로 내려오는 안경을 밀어 올렸다. 수술을 하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수술을 하지 않으시면 최악의 경우 3, 4개월 정도, 수술을 성공했을 경우에는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아마도 6개월 이상은 더 사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입니다. 암이라는 질병의 예후는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살아서일까? 아무리 보아도 그의 표정에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드문 일이어도 암센터 의사인 그에게는 매일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그가 또 한 번 맨손 검지로 내려오는 안경을 밀어 올렸다. 수술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는 수술은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돌발적인 악화의 가능성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노약자인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훨씬 더 높지요. 수술 도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군요. 그렇죠. 수술을 요하는 환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의사들은 항상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위험도 자체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위암 말기, 살이 좀 빠지긴 했어도 아버지 몸에 위암이 발병하여 이미 암세포를 구토로 키워온 줄은 아무도 까맣게 몰랐다. 소화 기능이 약한 아버지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시피 한 체질이라 그래서 그러려니 했던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처음 좀 안 좋다고 할 때 내시경을 한 번만 해보았어도 쉬이 발견해냈을지 모를 일이었다. 체중이 줄어들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말을 숱하게 들으면서도 모두가 무심했던 것이 화군이었다. 아버지는 워낙 활동적이었다. 농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 여태까지 8순이 다 되어가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으로 낚시터로 싱싱 다니던 분이었다. 가능한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멍하게 앉아있는 내게 신과장은 수술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통고를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나였기에 그의 그런 몸짓은 이쯤에서 대화를 중단하자는 의사 표시였다. 기실 전혀 예감하지 못했던 일은 아니었다. 신 과장이 말을 잘라서 되새기면 수술을 해도 겨우 6개월가량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여서 6개월이라는 삼음절이 가슴에 묵묵하게 걸려 있었다. 아니, 비록 최악의 경우라는 전제가 붙기는 했으나 수술을 안 하면 3, 4개월이라고 했다. 아버지 남은 삶이 3, 4개월과 6개월 남짓 사이에 놓여 있는 셈이었다.
병실의 아버지는 뜻밖에도 텔레비전에 빠져 있었다. 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평소에는 곤성 쳐다보기만 하던 게 아버지 텔레비전 시청 습관이었다. 무슨 특집인 것도 같고 루포인 것 같기도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버지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는 중이었다. 2인실이었지만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독방이나 마찬가지인 병실이었다. 무슨 내용이기에 아버지가 저토록 열심일까? 한참을 함께 들여다보던 끝에 나는 비로소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다. 한국전 당시 너구리 학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대원 중 하나였다는 미국 노인 하나가 50여 년 만에 너구리를 찾아와 머리를 숙이면서 사과하고 증언하는 장면을 곁들여서 엮어낸 심층 취재물이었다. 나는 프로그램이 다 끝날 때까지 아버지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병실을 나와서 병동이 휴게실처럼 되어 있는 복도 끝 베란다에서 휴대폰으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길로 번갈아가며 교대하여 병실을 지키고 있는 형은 피곤이 덜 씻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한풍이 유리창을 세차게 물어뜯고 있는 종어리 한복판. 며칠째 용화 7, 8도로 내리꽂힌 추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알루미늄 세실을 돋낸 실내라고는 해도 살짝에 불어대는 칼바람과 맞닿아 있는 혼문 안쪽이라 바람자락은 악착같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옷깃을 파고들었다. 방금 신가장을 만났는데 수술을 할 수 있다 하네요. 수술? 그런데 아버지가 그 몸으로 수술을 견디실 수 있을까? 글쎄, 신가장도 그게 문제라고는 해요. 가족들끼리 잘 상의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더군요. 형은 감정을 꾹 누른 건조한 말투로 대받았다. 그런데 말이다. 사실 수술을 해서 나을 병이 아니지 않니? 정확치는 않지만 수술을 성공했을 경우 6개월 이상은 사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던데. 알았다. 전화로 계속할 얘기 아니구나. 내일 아침에 네 누나까지 불러서 병원에서 다시 논의하자꾸나. 아마도 형이 누나에게 전화를 걸 것이다. 나는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아버지는 왜 너구리 학살 사건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을까? 젊은 시절 아버지는 경찰관이었다. 6.25 한국전쟁 때라던가 그 이후라던가 아버지는 공비를 터벌하던 전투경찰대원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던 아버지는 47, 9쯤에서 경찰서 정보기장을 끝으로 사표를 내고 70살이 꽉 찰 때까지 조그만 화훼 농장을 운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비를 때려잡은 이력을 가진 아버지를 둔 우리 자식들은 자부심이 컸다. 제복을 입은 아버지 모습은 언제나 자랑스러웠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을 그만두고 장미꽃이 그윽한 비닐하우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묵묵히 일만 하시던 모습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베란다에서 한동안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던 내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사물함 서랍에 있던 메모지를 꺼내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는 중이었다. 어느새 텔레비전은 꽂혀 있었고 왼쪽 선둥에 꽂힌 수액주사 나비 바늘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아버지는 기억을 더듬는 듯 골똘히 무슨 생각을 하다가 몇 자씩 적어놓기를 반복했다. 아버지, 뭘 그렇게 쓰세요?
병상에 다가서며 내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오투로 묻자 아버지는 메모지를 얼른 뒤집어 감추면서 웅크려 있던 몸을 벌떡 일으켜 세웠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버지는 메모지를 접어 베개 밑에다가 놓았다. 아버지가 무엇을 쓰고 있었는지 궁금했으나 나는 개의치 않기로 했다. 아버지, 저녁 약 안 드셨지요? 그래. 식사래야 원래부터 서식하는 너인네인데다가 발병 후 양이 더욱 줄어 반 공기쯤 비우는 게 고작이었지만 간호사가 주는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했다. 약을 먹구멍에 털어놓고 물잔을 받아 한입 물어 삼키는 아버지 모습이 새삼 캬캬하다. 몸속에서 제가 주인인 양 무섭게 자라나는 암종이 아버지 피하사를 사정없이 갉아먹을 터였다. 저대로 두자 하면 3, 4개월밖에 못 사신다니. 저녁참에 신가장으로부터 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되살아났다. 1차 검사를 바탕으로 정밀검사라며 내시경 검사, 저직검사를 하고 혈액을 채취하고 그렇게 병원에서 보낸 닷새 동안 좀 더 쇠약해진 것을 빼고는 저렇게 멀쩡한데 어떻게 혹시 어지는 아닐까? 그러나 사람이 손으로만 하는 검진이 아니라 카메라와 컴퓨터, 각종 병리검사가 동원되는 현대의학의 진단기법으로 보아 어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득 짙은 안개 같은 슬픔이 병실 안에 우우 흩어지고 있었다. 그만 자거라. 텔레비전을 다시 켜놓고 있다가 수액 주사액을 새 곳으로 바꾸러 온 간호사와 몇 마디 한 곳, 그리고 화장실을 가는 아버지를 거들어 준 곳 말고 별로 할 일 없는 저녁 시간에 내가 꾸벅 절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아버지 말대로 나는 옆자리 빈 침대에서 이내 잠에 골아 떨어졌다. 새벽녘에 병원 보일러가 어찌되었는지 아니면 잠시 온도 컨트롤이 잘 안 됐던지 덮고 자다가 차버린 담요 이쪽에서 다리가 시려서 잠이 깼었다. 아버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혹여 춥지는 않을까 담요를 꿇어 덮여주다가 머리맡에 볼펜이 아무렇게나 굴러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간밤 잠들기 전에 메모지를 다시 꺼내놓고 뭔가를 마저 쓴 게 틀림없었다. 뭘 쓰신 걸까? 한번 접었던 궁금증이 호기심이 가지를 타고 구름같이 커지기 시작했다. 유서, 편지, 뭘 쓰신 걸까? 언제나 차분하기만 한 아버지였다. 웬만해선 흥분하지 않는 성품에 말수도 유난히 적었다. 경찰 출신이라는 선입관이 무색하게 아버지는 부드럽고 자상한 분이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적으신 것일까? 나는 아버지가 비스듬히 베고 눈 베개 밑으로 접혀 들어간 메모지를 살짝 꺼냈다. 너희네가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면서, 그리고는 그 메모지를 들고 병실 밖으로 살금살금 나왔다. 복도끝 베란다 휴게실에서 메모지를 펼쳤다. 창밖에는 희뿌옇게 날이 새고 있었다. 메모지 위엔 워낙 달필인 아버지 글씨가 깨알 만한 크기로 빽곡이 모여 있었다. 1950년 12월 말 공비들 기습으로 전투경찰 10여 명 사망.
9.28 서울 수복 후 미처 북상하지 못한 공비들 요일 출몰, 경찰 병력 및 군대 기습, 피해 속출, 1951년 1월 중순까지 아군 피해 계속, 1월 말 어지마을과 독립가옥 100여 주민 소개 후 전 가옥 소각 처리, 공비 출몰 계속, 1951년 2월 11일 봉학산 밤골 신창국민학교의 주민 소집, 신창리, 오지리, 대연리, 병풍리 4개 불악주민 228명 집결, 군인, 경찰, 공무원 가족 부녀자 등 187명 귀가 조치, 나머지 통비 혐의자 41명, 4km 떨어진 봉학산 7부 농선, 10분 이상 사격, 오지리 김국현, 김국. 아버지 메모는 거기에서 굳혀 있었다. 그곳은 유서도 아니었고 편지도 아니었다.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한 것처럼 보이는 메모는 무슨 내용인지 알 듯 말 듯한데 마지막에 등장한 김국현이라는 이름만은 좀 특별해 보였다. 그것도 한 번만 쓰지 않고 3번을 고프 쓰고 또 한 번을 쓰다가 만 것이 아마도 그 이름이 주인을 기억 속에서 되새김질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아버지 메모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었다. 그리고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아버지 베개 밑에다가 처음에 있던 그대로 살짝 찔러 넣어두었다. 환자용 물병을 들고 싱크대와 본 물통이 있는 탕비실로 가지고 가서 따끈한 보리차를 담아왔다. 간호사가 와서 아버지 혈압과 체온을 재가는 것을 보고 난 다음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형이 불쑥 나타났다. 어?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잠 일찍 깼게 그냥 왔다. 말은 안 해도 이런저런 걱정과 어지러운 생각으로 잠을 설친 게 분명했다. 네 누나도 일찌감치 올 거다. 이른바 자식들끼리 가족회의를 열자는 얘기인 것 같았다. 일찌감치 올 거라더니 정말로 누나가 10분여 간격을 두고 도착했다. 아버지의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휴게실에 모여 앉았다. 내가 먼저 입을 열어 어제 저녁에 신과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상하게 설명했다. 내 말을 이어받아 형이 곧바로 볼러를 꺼내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지금 아버지 상태로 보아서 절대로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노인네 체력도 체력이지만 암종이란 잘못 건드리면 곧바로 성질을 부려서 온몸을 파먹어 버리기 때문이다. 형의 입장은 예견된 것이었다. 형은 양약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평소에도 환자를 보면 무조건 수술부터 하자고 대드는 의사들의 자세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펼치는 사람이었다. 환자를 머루모트처럼 여기는 무책임한 의술로 무조건 찢어서 들여다보고 잘라내려고만 하는 게 양의학이라는 악평까지 후렴으로 붙이곤 했다. 나와 형이 이야기를 얌전히 듣고 있던 누나가 말문을 뗐다. 수술 안 하면 3, 4개월밖에 못 사신다며? 그렇게 들었죠. 아직 통증도 없는 상태니까 수술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형이 적잖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괜히 건드려서 좋을 게 없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별 걱정 없이 수술을 했는데 급작스럽게 악화되어 수술 후 2달도 못 채우고 사망했다는 초기 암 환자 얘기를 들었었다. 암종이란 놈이 가만둘 때는 소소히 코가는데 일단 칼을 맞으면 엄청나게 송을 내면서 맹렬히 분식을 한다던가 뭐라던가. 그저 남이 이야기인 줄만 알고 살았던 일이었다.
어머니야 고혈압으로 예순도 못 채우고 갑자기 운명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아버지는 그런대로 건강했었다. 그래서 이른여도 적은 윤세가 아니긴 했어도 이렇게 느닷없이 닥칠 줄은 몰랐다. 수술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 또한 이렇게 쉽지 않을 줄 예상을 못했었다. 수술을 하면 반드시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어차피 잘해야 올마간 수명 연장을 도모하는 일일 뿐인 그 차한 수술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말았다. 출근을 해야 하는 내가 병원을 떠나면서 일단 더 이상의 고민과 결정을 형에게 맡기기로 했다. 형에게 신과장을 한 번 더 만나보라고 말해주고 난 뒤 나는 회사로 향했다. 자신이 삶과 죽음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는 듯 모르는 듯 아버지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